예,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결과물로서 주로 캠페인을 개발하고 또 그 캠페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앞에 양옆을 살펴요. 그리고 노란 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6년경에 경기 남부경찰청하고 함께 전개했던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초기에는 한 21.2% 정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53% 정도 감소를 해서요. 실제로 이게 그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까지로도 이렇게 확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픽토그램인데요. 사실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안내견은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하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캠페인, 안내견 어디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2019년에 시작을 해서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함께 전개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서 유명한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도 우리가 전개했던 픽토그램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 일상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소통에 있어서 주요한 결과물로 한 기업이 갖고 가야 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산을 바로 캠페인, 그 캠페인을 잘 알면은 그 조직이 사회와 함께 또는 소비자들과 함께 공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캠페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좋은 캠페인은 세상의 소통을 바꾼다. 일상 속에 상식에 질문하라라는 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입니다. 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비상식이 상식을 덮어버린 문제에 주목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새 우리는 도심 속 수문비가 아니라 스쿨존 수문비들하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초등학생들은 스쿨존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까? 아이들에게 정말 저 스마트폰이 많이 필요할까? 이러한 어떤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죠. 2017년에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브룩 셰넌이라고 하는 세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자신을 좀 멀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이라고 확신을 한 거죠. 왜 내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고 있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왜 스마트폰을 줘야 하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비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회운동이 바로 Wait Until 8th, 즉 중2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야 저게 가능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아이들로부터 우리 애들이 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준 이후에는 왠지 아이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는 아이들과 아주 작은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캠페인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우리 서약을 하자. 이 서약에 동참을 좀 해주세요. 서약에 동참하는 학부모가 10명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끼리 그 연락처가 공유되고 나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같은 반, 같은 학교, 동년배들이 10명이 모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던 새로운 작은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 스마트폰이 없는 유일한 아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어도 함께 친구가 되고 부모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넓힐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내 주변에도 많은,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캠페인을 목격하고 이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캠페인에 미국의 50개 주에 약 2만 2천 명의 학부모들이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캠페인에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진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지금도 고민하면서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던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역할을 한 것은 뭘까요? 바로 좋은 질문에서부터입니다. 누군가가 했던 엉뚱한 질문이 새로운 캠페인의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죠. 좋은 질문의 조건은 뭘까요? 바로 좋은 대화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사진은요,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이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딜까요? 포브스지에서 2015년에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1위에 뽑혔던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 한 곳이죠. 포모나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의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가능해? 대학에서 우리가 학생들과 과연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또는 어떤 질문들이 강의실에서 오가고 있을까요? 2016년에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앨리슨 헤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생 중에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질문 능력이 향상된다고 동의한 비율이요, 불과 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대학교의 강의실에서조차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줄어든 현실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교수님이 뭐 강의하면 받아 적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에서는요,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넘치는 강의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단순한 캠페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시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협회죠. 비영리 교육단체 바른질문협회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서 질문을 복원시키는 거죠. 교육자와 학생 간의 질문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캠페인이 100만 교실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요, 교실 안에서 학생의 질문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대화의 시작은 좋은 질문이라는 확신 때문인데요.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질문하세요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그것에 관한 나의 질문을 적도록 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질문을 고르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요, 2020년까지 누적 숫자로 100만 개의 교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던 캠페인입니다. 꼭 이것이 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질까요? 2015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고 보스턴 2030이라고 해서 도심 속에 질문 트럭을 설치하고 도시의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여 개의 질문을 수집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공모전들도 다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이 결과물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져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세상의 소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무언가 제도를 만들어라, 법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방식에서 일정 부분은 공동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통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캠페인이라는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능동적이며 사전적인 문제 해결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해답을 찾아 나가는
주체들이 누가 될 때 바로 한 명 한 명의 개인들, 그 개인들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할 때만이 지속 가능한 조직,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캠페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요구되는 무한의 해결 과제들, 이 해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즉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우리의 어떤 지식의 양이 증대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건강, 환경, 행복이라고 하는 공공의 가치의 공공 문제도 동일하게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것은 법, 제도와 함께 구성원 간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공중의 참여와 실천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개인, 지역,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주체가 되는 캠페인이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일상 속 상식에 질문하라. Caught up in my tape. Caught up in my tape. Don't care what you said on me, I'ma bite your feelings out. I miss you in the basement. But your brother was a good substitute for